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란 공산폭도 성공적 진압, 굳건한 베네수엘라 차비스타, 대베네수엘라 이란 공작을 했습니다. 성과는 어떠한가? 먼저 이 아르헨티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이 파타고니아,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파타고니아 아웃도어 브랜드죠. 상당히 비쌉니다. 미국인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 분들도 이제 좀 입고 다니시거든요. 자, 이 파타고니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무려 며칠 동안 이 아름다운 곳,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냥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일단 이들은 적발을 하고 지금 일부를 잡았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이 사용하는 슈루탄도 발견됐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이야기인데 무슨 큰일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닌가, 혹은 이제 일종의 리추얼이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시오니스트 그리고 이 서구 인종주의 그런 국가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이 한국 분들 그 아르헨티나에도 잘 모르시는데 나치가 거기 갔다 피신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냥 어떤 이 유럽인들의 우월주의, 그게 어떤 주변에서 이제 비판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포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가서 야, 내가 말이야 백인인데 내가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그냥 전부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스트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일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백인이 우월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 또라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취직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완전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쪽과 또 이 시오니스트, 지금 이 하베르 밀레이 자신을 이 주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 무려 800억 불을 대출해 줬습니다. IMF를 통해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란의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통이 불이 탔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말이 좀 끊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쭉 하면은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불탄, 시대에 의해서 이제 불탄 이란의 시장입니다. 어떤 도시 이제 시장인데, 화염병 집어던지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그거 보고 한국에서 우파분들이 야단을 치는데, 이게 무슨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폭도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습니다. 막스 브루멘탈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 라슈트 시장이 폭도에서 불타 없어졌다. 네타냐후, 트럼프 그리고 서방의 지지자는 이것을 지지했다. 그런데 미네소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위대에 대해서 이 관용의 모범을 미국은 보여줬죠. 그리고 이란은 지금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부 시위대들이 나와서 몇십만이 나와서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에서 주기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어디서 소요가 있고 그 다음에 폭동으로 성화되고 한 며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친정부 시위대 수십만이 거리를 누비고 또 이제 정부를 지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의 반복이다. 어쨌든 이란은 제국은 아닙니다만 많은 이 소수민족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들도 있죠. 이들에 대해서 자, 이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한다. 당연히 이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이들을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분리 독립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도 그렇죠.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늘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을 공격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란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란이 연결이 됩니다. 이건 역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활에 걸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영철 님이 이번에 이란 내부 소요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작전은 이스라엘 모사드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손발 역할을 하는 이란 내부의 이제 세포 조직들, 자, 이들을 활용해서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 이건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몇 년, 2년 전이죠. 히잡 시위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히잡 시위도 결국 추적해보니 뒤에 쿠르드족이 있고 이런 식이죠. 자, 이 테헤란을 괴롭히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두로를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막 이쪽에 투입을 해가지고 세포 조직들을 활용해서 폭동으로 성화시키고, 일단 뭐 언론에서 크게 터뜨리면 뭐 X나 이런 데서 크게 터뜨리면 비주얼 하기에는 이란이 이제 위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 체제, 뭐 저는 이 신정 체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란인들 많이 있습니다만, 뭐 캐나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란인들은 대부분 이 페르시안들입니다. 교육을 잘 받고, 이제 과거에 이제 샤 왕조 때 엘리트들이죠. 이들 스마트합니다. 뭐 이제 미국도 뭐 프랑스도 이란 의사들 보면은 프랑스 출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프랑스로 많이 갔죠. 그리고 이 이란 영화들 한 90년대 이때 이제 이란 영화가 좀 히트를 쳤습니다. 보면은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이란 이민자들의 어떤 삶 이런 것이 묘사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스마트하고 또 이제 과거 체제 출신입니다만 왕정을 복구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도 뭐 활발하게 이란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이제 그들은 선진국에서 많은 어떤 뭐 기술적인 비즈니스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또 이란에 가서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란이 안정화되면 이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뭐 지금 뭐 정부를 갈아엎고 뭐 폭동을 하고 혁명을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뭐 레자 팔레비입니까? 그건 광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돈을 받는 광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LA의 웨스트우드에서 이제 지금 이 회교혁명 정부를 반대하는 뭐 이란인들의 모임 시위가 있고 뭐 여기에 좀 소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아르메니아인들 그 웨스트우드 있으면은 옆에 이제 버뱅크죠. 여기에 아르메니아인들 몰려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좀 질이 안 좋습니다. 이제 좀 뭐 아르메니아 좀 소외받고 탄압받고 있는 민족인데 좀 제가 이런 이야기 들어서 그런데 미국에서 평판이 정말로 나쁩니다. 자, 이 아르메니안들 뭐 이들이 와서 뭐 이란인처럼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꼴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다 가면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은 상당히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뭐 여러분 화염병 그리고 이 소총을 가지고 경찰서장을 차를 타고 가는 경찰서장을 사격해서 죽이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뭐 일일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뭐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의외로 정부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3, 4일 이것이 이제 타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은 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시가 이제 극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정을 합니다. 채정을 하면은 어떤 자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가 이것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소셜미디어 그리고 스타링크 이야기도 나옵니다.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뭐 이란과 전쟁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12일 전쟁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국 함대 상당한 이제 상당수의 함정들이 이스라엘 앞바다 그리고 홍해 그리고 남쪽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이란이 미사일을 쏩니다. 드론 같은 것을 쏘겠죠. 이때 이 하이파항이나 뭐 이게 텔아비브 이런 데 가까이 붙어 있는 미국의 구축함 이지스함이 그런 것들을 요격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지상 발사 이 대공 시스템이 우수한데 일단 양쪽으로 덤빌 때는 미국의 이제 이지스함 뛰어난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뭐 극초음속 이런 것은 요격할 수 없지만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막을 펴주게 됩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어디로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이제探知를 하는 거죠. 이런 작업, 이런 준비 작업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 홍해 그리고 아라비아에 이런 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은 합니다만 물론 뭐 이렇게 멀리 뭐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서 떨어뜨리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자, 만약에 이란이 대규모 반격을 하게 되면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전쟁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일단 이제 이란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란이 취약하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주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이란 체제를 흔든다면 이건 뭐 당연한 목표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상황, 뭐 정권 교체, 국가 붕괴 이런 것이 타겟이 아니다. 이것은 뭐 이제 대충 주변 정황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총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 차례 시위를 때 보면 뭐 비폭력하고 그냥 뭐 짱돌 던지고 이 정도인데 이번은 화염병 그리고
사제총 뭐 이런 것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급조 이제 폭발물입니다. 아주 조악한 겁니다만 이런 것도 등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칼에 의한 상처 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는 선전전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뭐 다른 시위 영상, 다른 나라 시위 영상 이런 것을 가져와서 뭐 짜집고 이런 식으로 선전전을 하고 또 이제 한국의 이 멜론 머리들, 뭐 멜론 헤드죠. 뭐 이들은 또 이제 말랑말랑하니까 이런 뭐 TV에서 떠들고 이러니까 와, 뭐 이러한 끝장났네 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시위 자체는 크게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만 이것만 딱 보면은 야, 이제 이란 무너지는구나. 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며칠 동안 방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이 큰 규모의 시위가 단 하룻밤 만에 이제 하룻밤 작전으로 금방 이렇게 이제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시위가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여기 이제 스타링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란 의회 그리고 뭐 이란의 외무장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했습니다. 너 저 시위대들 건드리면 알지 총 쏘고 그러면은 내가 혼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협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오판하면은 미국 지역기지와 이스라엘을 합법적인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입니다. 12일 전쟁. 이때는 미국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 장치를 이렇게 여기저기 마련해 두었고, 그리고 이 폭격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대공 시스템 이런 것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지금 전쟁을 한다. 이건 뭐 거의 자살행위죠. 이 보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정황은 있습니다. 뭐 미국 전투기가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착륙한다. 이러면 일단 미국 전투기 숫자는 늘어나죠. 이 바깥에서 봐서는 야, 이제 전쟁이 터지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공군 전력보다도 배가 필요합니다. 전함이 필요합니다. 이 방공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지대도 방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공군력이 이동했다. 이것이 임박한 전쟁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대응해서 공군기지에 이렇게 이제 뭐 미사일을 쏘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번 사태, 뭐 제가 이 장면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성우 스님 잘 아시죠? 빨갱이는 뭐 없애야 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입니다. MEK 밑에 이제 공산주의 테러 단체입니다. 성공적으로 공산 폭도를 처단한 이란. 이란은 인류 극강의 반공 국가로 대부분의 국가는 사상의 자유를 강조해서 공산주의를 허용하거나 혹은 반공을 고수하더라도 최소한 공산주의자에게는 전부 인권이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란만은 유물론은 신과 영혼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보고 공산주의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시아파 혁명 정부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도륙을 했습니다. 일단 회교혁명은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메이니가 배반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막 쓸어버렸죠. 원래 이 시아파 이념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호메이니 회교혁명, 뭐 이 배후에 영국이 있다, 아니다 미국 CIA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 대사관 점거하고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불필요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란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현대화에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이죠.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란에 이제 피만 빨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샤 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란을 현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약탈을 뭐 조금만 합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이란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이란 엘리트들은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언제든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사보타지를 한 사람은 또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산주의 잔당들, 미국과 영국이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데 어떤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대이란 공산 테러 집단이 됩니다. MEK. 이거 뭐 완전히 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살인 오컬트 집단으로 그냥 완전히 흑화되었죠. 피해 굶주린 살인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자국민 100몇십 명씩 테러 한 방으로 없애버리고 이런 뭐 끔찍스러운 집단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붓기에 붉은 늑대 뒤집어 씌운 모습 그거 연상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루드족, 소수민족 억압받는 계층으로서 소련의 지원하에 계급투쟁, 민족해방을 결합시킵니다. 거대 공산주의 집단으로 독립투쟁을 함께 해왔죠. 이란에 위치한 동쿠르디스탄의 코말라,
마르크스 레닌 마오주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조직은 그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난으로 시작된 대중시 갑자기 이제 폭력적 양산으로 돌변했습니다. 방화, 살인, 끔찍스럽습니다. 이때 미리 대기하던 빨갱이 본진 소련 쭈쭈바들이 몰려와서 만든 인공국가 이스라엘이죠. 자, 이들의 이제 모사드 세포 조직, MEK 공산주의 테러 단체입니다. 그리고 동쿠르디스탄 공산주의 테러리스트들. 자, 이들이 폭력을 주도했습니다. 너무나 빤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제르도 이제 일부 가담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또 모사드랑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아제르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제르족은 조금 이제 뜸한 같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나마 덜합니다. 왜 이들 특정 단체만 지목하냐? 다른 민간인도 있지 않는가? 자, 그런데 장사 한두 번 합니까? 이란에서 폭력 시위 터지면 딱 이 구도입니다. 민간인들은 화염병 던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대부분 MEK, 쿠르드족, 일부 아제르, 이라크 국경 쪽 순니 아랍, 그리고 모사드. 지난 12일 전쟁엔 특이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미국에 협력했던 정부군 출신들. 자, 이들이 이제 난민으로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맞아 죽죠. 이들이 이제 돈을 받고 무기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12일 전쟁 바로 첫날 이 테러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좀 특이한 거죠. 그 외에는 대부분 MEK나 쿠르디스탄입니다. 자, 폭동이 격화되자 이란은 기이하게 며칠 사태를 방치해둡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터넷을 꺼버립니다. 이때 모사드 세포와 지휘소는 스타링크 접시를 꺼내서 연결을 하죠. 러우전 때, 자, 스타링크 접시를 이제 단말기를 탐지하는 노하우, 이것을 러시아가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이 능력을 바로 이제 이란에 줍니다. 이런 전자전 탐지 능력, 이것 때문에 스타링크 이제 접시가 켜진 지역, 이것을 탐지해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전쟁 시 내부 이제 사보타주 테러로 방공망이 급습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안면 인식 기술, CCTV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이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도시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캐치합니다. 하룻밤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이제 스타링크 접속 지점, 이쪽으로 이제 특공대를 보내서 급습을 했습니다. 모사드 세포, 공산 테러리스트, 이들을 사살하고 한 600여 명 정도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핵심 시위 지도부는 어느 정도 진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 사태가 있지만 지휘부 이 정도면 이제 엄청난 성과죠. 오늘부터 시위는 사그라들었습니다. 레자 팔레빅은 가면극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한국의 우파들이 자, 지금 이란에서 많이 희생되었다 이러니까 슬퍼하고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공산 폭도들이 사살당한 겁니다. 왜 한국의 우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까? 우파에게는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이란 시아파는 공산주의자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영혼이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봅니다. 이게 이란 시아파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한국 우파들이 자, 이 빨갱이 하메네이, 빨갱이 페제슈키안, 없어져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수준입니다. 좀 시니컬하지만은, 그리고 폭도들을 체포하고 처단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란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제 임명국 님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들이 나와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몇십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만도 넘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를 지지하면서 이 히잡도 벗고 요즘 히잡이 요즘 안 씁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한 20-30%는 여자애들 완전히 벗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좀 하고 하는데 여기는 또 모래도 많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리면은 피부에도 좋고 하죠. 어쨌든 요즘 안 쓰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여자들은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국가를 지키고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하고, 이 지금 현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어떤 경제 제재로 정상적으로 이제 무역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곳에 이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이들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자, 이란인들은 상당히 서구화된 이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좀 거리가 있고 미국이나 서구에 친화적입니다. 엘리트들은 프랑스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이란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은 역설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란 체제가 견고한 것, 이것은 여러분들
이 뭐 하메네이가 어쩌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란의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수호하고 보호한다. 이게 제1원칙이죠. 그래서 위 지도자 누구 한 명이 제거된다.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방 교체가 되는 거죠. 체제, 국가를 지켜낸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이란 체제는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누가 됐다 이런 것은 이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역설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체제를 파괴하고 국가를 해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란이 강력하게 뭉쳐있고 이제 혁명 수비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체제가 보존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제 우리도 서방의 일원이 되겠다. 우리도 이제 유럽 국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은밀하게 사보타지를 하면서 러시아를 찢어 밝히기 위해서 공작을 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러시아인들이 크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뭉쳐서 고대한 요새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역설입니다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이런 대규모의 이제 소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뭐 결국 이렇게 끝난 거죠. 이란 역시 뭐 건물이 불타고 이런 피해는 입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을 일망타진했다. 이건 뭐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란 안보에 이제 만약에 이런 세포 조직이 그대로 이제 가동했다. 이들은 이제 뭐 이런 뭐 심각한 무기를 들고 예를 들면 이제 12일 전쟁 때 있었던 그런 무기를 이용해서 대공망을 급습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큰 전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사보타지 세력을 체포하고 척결한다. 이 경우는 이란 안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재건하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레자 팔레비가 이쪽에 이제 어떻게 비치는가. 이란 사람들 잠깐 배제하겠습니다. 이 장면, 터키입니다. 자, 이 젊은 터키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샤를 지지하는 이란인들도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샤를 지지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이 또라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터키 사람들이 이들을 밀어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 미쳤냐? 샤는 시오니스트야. 이런 이야기를 터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자, 이제 레자 팔레비는 이제 웨스트우드는 대표적인 이 주시 동네입니다. 여기에 후원자들 돈 받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 와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시오니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아랍 국가들, 순위 아랍 국가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중동 전쟁이 있었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이란, 팔레비 왕 때입니다만, 자, 이스라엘의 친구입니다. 군사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은 이란도 무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은 미국이 이제 이 주변 산유국도 어쨌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심각한 무기를 다이렉트로 제공하는 걸 이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란에 무기를 줬습니다. 이란에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무기를 이란에 다 줬습니다. 이란에 이제 F-14 톰캣이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만이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무기들 유럽의 나토 국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기를 이란에 줬습니다. 왜? 자, 여기 이제 무장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딱 이렇게 겨냥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우디나 이제 주변 아랍 국가들 이들은 뭐 시리아나 이런 이집트 이런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란이 첨단 미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궁극적인 적은 순위 아랍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이제 순위 아랍과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친구입니다. 자, 뭐 레자 팔레비를 이스라엘이 돕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미국은 궁극적으로 이란과 이제 손을 잡게 될 가능성,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위 아랍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산업 생산력 가지고 있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일단 똑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 이란에 포위된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들은 이제 순위 아랍 국가들에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 있는데 왜 이란을 때릴까? 이게 저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결론은 이란은 잠재력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다시 이제 이란과 손을 잡게 된다. 이때 이란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때문에 강대국이 될 겁니다. 강대국이 되죠. 페르시안 제국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이란을 찢어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쿠르드족들 이들이 뭐 이번에 분탕질을 많이 쳤는데 참 답이 없죠. 그런데 좀 불쌍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시리아에서 알레포 지역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르도안이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카에다 전사들이죠. 이들을 대거 보냈는데 일단 알레포를 온전히 탈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쪽 지역 붉은 지역 알레포죠. 이것을 싹 먹어버려야 됩니다. 이 쿠르드는 자신의 쪽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제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에르도안이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죠. 이제 에르도안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포를 일단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밀고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데일 에조르 지역인데 결국 이쪽까지 가고 이제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들은 그리고 이쪽 지역을 먹어야 자 이제 중간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거대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이것을 터키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거대한 야심 이 에르도안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시리아 내전 때 많은 이제 투자를 했지만은 뭐 죽서서 개중꼴이죠. 지금 뭐 터키가 이것을 먹었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쿠르드족과 싸워야 됩니다. 자, 쿠르드족 지금 뭐 여러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교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 여기 주민들 상당수가 지금 뭐 피난 갔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죠. 쿠르드족은 좀 이제 게릴라보다 조금 뛰어난 무장 수준입니다. 자, 이들 이제 뭐 시리아에서 온 이제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들 배후에는 터키가 있고 터키는 또 현대화된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군사 강국입니다. 자, 그래서 뭐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타격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이 쿠르드족은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뭐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그러고 있죠. 그러니 뭐 그냥 대패하고 이렇게 이제 이 쿠르드족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SDF죠. 방송이 조금 길어져서 1, 2부로 나눴습니다. 1부 이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